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등위 접속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등위 접속사는 두 등위 절이, 즉 문법적으로 독립적인 두 절이 논리적인 연결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통해서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는 것을 공부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속 접속사를 통해서 종속절이 주절에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종속절은 주절에서 하나의 문법적인 역할을 맡고 있기에 종속된 절로 저희가 이해해볼 수 있겠습니다. 문법 용어로 이해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타이틀, 저희의 수업의 주제로서 하나의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종속 접속사가 종속절을 주절에 연결하는 이유는 주절과 종속절은 하나의 가리킴 또는 설명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속절이 주절에 연결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절이 하나의 가리킴 또는 설명을 공유한다는 사실로 두 절이 연결된 것을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듣는 사람들은 목적 지향적인 방법으로 공유된 가리킴 또는 설명을 탐색하여 종속절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공유된 가리킴은 선행사라는 문법적인 용어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선행사는 주절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접속사 챕터의 7번째 접속사에 대해서 다루는 챕터의 2번째 수업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대명사의 특성을 갖는 종속 접속사와 가리킴으로써 종속절. 대명사의 특성을 갖는 종속 접속사와 종속절이긴 종속절인데 가리킴의 특성을 갖는다고 주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종속 접속사의 특성에는 대명사뿐만 아니라 다른 특성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저희는 한정사 그리고 부사의 특성을 가진 종속 접속사를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리킴으로서의 종속절을 공부한다는 사실은 가리킴이 아닌 설명으로서의 특성을 가진 종속절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첫 번째, 뜻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종속절에서 설명에 의해 가리킴의 범위가 정해진 대명사로서 종속 접속사를 활용합니다. 종속 접속사가 가리킴의 특성을 갖고 종속절 자체가 가리킴의 특성을 갖고 주절에서 활용된다는 사실은 저희가 이 예시절을 생각해보면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I like that you swim. 저는 당신이 수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주절에서 I like 라는 주절의 표현에서 like의 뜻의 대상으로서 하나의 대명사, 가리킴의 특성을 갖는 대명사 that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that과 that을 활용하여서 목적어 역할, 종속절 자체가 주절에서 목적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that과 즉 종속절과 주절을 연결해주는 종속 접속사 that과 같은 듣는 사람들, 같은 주체들의 상황, 주체들의 행동, 수영한다는 행동을 가리키는 하나의 종속절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 You swim. 문법적으로 완벽한 일형식 절로 that과 같은 주체들의 행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종속 접속사 that과 대명사의 특성을 갖는 대명사 that과 종속절이 가리키는 대상이 같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말하는 사람은 생략할 수도 있고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조금 더 명확하게 나타난 종속절을 두고 종속 접속사 that을 생략하여 다음과 같은 문장을 서술하기도 합니다. I like you swim. 대명사로서 종속 접속사는 종속절에서 주체 또는 객체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종속절에서 종속 접속사에 의해 가리켜진 주체 또는 객체는 종속절에 의해서 설명된 주체 또는 객체이므로 주절에서 주체 또는 객체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I like that you swim 이라는 절에서는 종속절 전체가 목적어, 주절에서 like의 뜻을 받는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목적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객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속 접속사, 대명사의 특성을 갖는 종속 접속사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종속절의 설명에 의해 종속 접속사에 의해 가리켜진 주체 또는 객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주체 또는 객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모든 가리킴의 전제, 기본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종속 접속사에 의해 가리켜진 그 주체 또는 객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경험 상황 또는 행동에 의해 그 주체 또는 객체를 설명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부정대명사 something 또는 anything, 사람이 아닌 대상 또는 사람을 가리키지 않고 대명사 what을 활용하여 사람이 아닌 주체 또는 객체를 가리킵니다. 말하는 사람은 굳이 종속절을 주절에 연결하여 문장을 구성할 필요가 있나요? 하나의 절, 다른 절 각각 서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말하는 사람이 anything 또는 something을 활용하여 what이 가리켰을 수 있는 두 절을 연결하는 대명사로서 종속 접속사인 what을 대신하여 anything 또는 something을 활용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또는 someone 또는 anyone에 의해 사람인 주체 또는 객체를 가리키지 않고 대명사 who를 활용하여 사람인 주체 또는 객체를 가리킵니다. 말하는 사람은 종속 접속사 who를 활용하여 두 절을 연결할 수 있지만 각각의 절을 서술한다는 각각의 절을 통해서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나타내고자 할 때는 anyone 또는 someone이라는 부정대명사, 가리키는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은 대명사 를 활용하여 하나의 사람을 가리킬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즉 대명사 종속 접속사 who를 활용하여 두 절을 연결하지 않는다면 말하는 사람은 첫 번째 절에서도 하나의 사람을 가리킬 거고 두 번째 절에서도 그 사람을 가리키는 다른 대명사 또는 명사구를 활용하여 같은 사람을 가리켰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사람이 아닌 주체 또는 객체 또는 사람이 주체 또는 객체를 가리킨다는 전제에 의한 가리킴의 경계선을 종속절의 설명을 통해서 확장하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나타내는 진술의 구성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말하는 사람이 what 또는 who라는 종속 접속사를 활용하여 두 절을 연결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같은 대상, 같은 사람이 아닌 대상,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두 표현 중 하나를 생략하여 두 절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절과 두 번째 절의 연결 관계를 조금 더 명확하게, 뚜렷하게, 끈끈하게 하여서 말하는 사람이 그 대상 또는 그 사람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 바를 더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을 저희가 한번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리킴의 경계선을 확장한다는 종속절의 설명을 통해서 확장한다는 사실은 저희가 하나의 대상을 콕 집어서 명사를 활용하여 가리킬 수도 있겠지만 그 가리키는 명사가 떠오르지 않을 때, 명사를 가리키는 표현이 정확하게 탁 떠오르진 않을 때는 그 명사가 활용된 종속절을 활용하여 그 대상을 종속절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즉 명사가 떠오르지 않은 경우에는 주어 그리고 동사를 갖춘 종속절을 통해 설명하는 표현의 도움을 받아서 그 대상을 가리킬 수 있겠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점이 있는 문장의 구성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종속 접속사가 가리키는 주체 또는 객체를 종속절에서 설명하는 이유는 말하는 사람이 절에 의해 가리킴 이상의 의도를 전달하는 근거에 귀결됩니다. 따라서 주체와 함께 가장 간단한 형식의 절을 구성하는 동사의 역할에 대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즉, 여기에서 설명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종속 접속사를 활용하여 왜 문장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여러 대답 중 하나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가리킴을 명사로 정확하게 가리켜서 주어 또는 목적으로서 절에서 활용할 수도 할 수도 있지만, 종속절에서 동사의 설명을 받으면서 그 가리키는 대상을 조금 더 풍부하고 풍성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동사의 좋은 점으로 저희가 종속 접속사를 활용하여 종속절을 주절에 연결하는 이유를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동사의 좋은 점 중 하나, 즉 동사의 역할 중 하나는 절의 시제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제를 나타내는 것은 동사의 두 번째 역할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역할은 하나의 절에는 반드시 하나의 동사가 있다는 일동사, 일절 규칙입니다. 그리고 시제에 대한 설명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종속절의 동사 또는 동사의 파생형은 그 뜻이 지속되는 시간에 대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동사의 파생형은 동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투부정사 등등등이 있겠습니다. 시간에 대한 정보는 종속절에서 동사 또는 동사의 파생형의 필요성을 나타냅니다. 동사의 시제는 뜻이 실체화된 시점에 대한 정보와 실체화된 시점과 현재 시점과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동사의 시제가 비단 동사의 뜻이 일어난 시점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동사의 뜻이 일어난 시점,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시점 중 하나와 말한 사람과 듣는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현재 시점 간의 차이가 시제로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본 적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말하는 사람은 주체에 대한 설명이 유효한 기간에 대해서 나타내기 위해 종속절을 구성합니다. 동사의 세 번째 역할은 주체의 수와 말하는 사람과 대화에서 역할을 나타내기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주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subject, verb, agreemen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동사가 주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번 공부해봤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동사에 의해 설명되는 주체의 역할을 수행하는 종속 접속사는 동사의 형태에 의해 주체의 수 또는 주체가 말하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맡는 역할에 대한 정보를 명시하기 위해서 종속절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설명에서 다루는 부분은 주어의 어떤 부분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어의 수에 대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의 주체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의 현재 대화에서 갖는 역할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말하는 사람이 대명사로서 종속 접속사가 가리키는 종속절의 주체에 따라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종속절에서 전달하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들이 하나의 절뿐만 아니라 둘 이상의 절들을 포함한 많은 절들을 통해서 수집하는 정보를 말하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매길 것을 배려합니다. 그 배려는 주체에 따른 동사의 형태에 대한 것입니다. 주체에 따라서 비동사는 am, are, is의 형태를 갖습니다. 현재 시제라면. 그리고 과거 시제였다면 was, were의 형태를 갖습니다. 그리고 일반 동사라면 주체의 수가 하나이고 대화의
참여하지 않는 주체라는 정보를 동사에 일반 동사에 s 또는 es 또는 그와 비슷한 전미사를 첨가하여서 주체의 수가 하나이고 주체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나타냅니다. 이는 듣는 사람들이 대화를 기준으로 그 주체가 등장한 절이 듣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하게 우선순위가 매겨질지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저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동사의 역할은 전이성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전이성은 동사의 뜻이 주체로부터 객체에게 전달되고 이사가는 속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이성을 갖는 동사를 타동사, 전이성을 갖지 않는 동사는 자동사라고 합니다. 언제나 전이성을 동사가 갖는 것은 아니며 전이성을 갖는 동사는 전이성을 갖지 않게도 자동사로도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동사 start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대명사로서 종속 접속사가 가리키는 주체 또는 객체가 다른 주체 또는 객체와 타동사 또는 전치사의 뜻을 주고받으며 전치사는 언제나 전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공부해본 목적어는 총 두 종류입니다. 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두 종류입니다. 하나의 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종속절을 구성합니다.